스타벅스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한 번에 합격한 썰하고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로컬 카페에서 이제 합격한 썰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오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일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운이 좋게도 바로 잡을 구해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스타벅스만 찾아보고 지원을 했었는데요. 스벅에 지원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직접 이제 레주메를 드롭하러 다니는 거고요. 온라인은 그냥 클릭 몇 번으로 한 번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 근처 스타벅스에만 할까 하다가 어차피 온라인이고 그냥 한 번에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군데 무지성으로 진짜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스타벅스는 전부 다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레주메를 직접 드롭을 한 곳은 딱 7군데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만 측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그 중에 3군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니저분을 직접 만나가지고 제가 직접 전달을 했고 2군데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없다 그래가지고 직원한테 부탁을 했고요. 나머지 2군데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하면서 거절을 해가지고 그냥 알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고 나니까 한 3일 정도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메일이 왔던 게 거절 메일. 우리는 너랑 핏하지 않는다. 미안하다. 다른 데를 찾아봐라. 이런 거절 메일만 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군데서 메일이 왔어요. 그 약간 집에서 먼 곳이었는데 어쨌든 1차 메일 인터뷰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뭐 시간은 가능하냐?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 너의 비자는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를 봐서 솔직하게 대답을 하고 이제 출퇴근의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냐? 라는 질문에는 집에서 멀다 그랬잖아요. 또 오픈 시간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스벅이. 여기 카페들이 무슨 5시? 5시 반이면 다 오픈을 해가지고 바리스타들은 그 전에 가야 돼요. 근데 제 버스는 아무리 빨라도 그때 6시 반까지 도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뻥을 칠까 하다가 이건 합격을 해도 그럼 큰일이다 라는 마음에 이제 내가 가장 빠른 버스는 6시 반이다. 그렇지만 만약 나는 급하면은 우버를 타고 갈 수 있고 굉장히 성실하다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일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정말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메일이 답장이 왔었고 그래서 잡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그거는 개인 이제 로컬 카페였거든요. 근데 거기는 제가 지원을 한 거는 아니었고 정말 운이 좋게도 스벅 직접 레주메 드롭했던 스벅 매니저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좀 좋게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찾아왔던 손님 중에 카페 오너인 분께 저를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잡 인터뷰를 보러 가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총 2군데를 보러 갔었는데요. 인터뷰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군데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스타벅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인터넷, 이제 블로그, 유튜브며 다 뒤져가지고 예상 질문지를 쫙 뽑았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모두 우선 정리를 해서 영어로도 바꿔서 어느 정도 외워갔습니다. 뭐 말을 잘하거나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면은 그런 가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몇몇 질문들에 한해서는 한국어로도 잘 대답을 못할 것 같았어가지고 미리 전부 정리를 했었고요. 문장을 다 외우지는 못했고 당연히 근데 좀 키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미리 외워서 저도 암기를 해서 인터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면접날 스타벅스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좀 매니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오늘 잡 인터뷰 잡혀서 왔다. 혹시 매니저랑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을 하면은 매니저가 그럼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막 이것은 잡 인터뷰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스몰톡의 나라답게 이제 가볍게 스몰톡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스몰톡 속에서 제가 준비했던 자기소개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전부 나왔었습니다. 비자는 언제까지이고 어떤 비자로 왔는지랑 연장할 생각이 있는지 일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성격은 어떤지 또 내 경력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자기소개를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대화를 할 수 있었었고요. 각 잡고 너 자기소개 해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각 잡고 자기소개는 한번 쫙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첫 질문이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해서였어요. 가장 힘들었던 커스터머 서비스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카페 알바도 그렇고 다른 알바도 하고 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특별히 막 힘들었던 그런 거는 딱히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봤던 웹툰 중에 하나 소재를 지어서 MSG를 쳐가면서 소설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었냐면은 처음에 이제 손님이 와서 커피를 마시다가 토를 하셨다. 근데 그 손님이 캐리어도 막 2개 끌고 오시고 뭔가 되게 피곤함이 얼굴에 보였던 손님이었다. 그래서 손님을 안심시켜 드리면서 아, 괜찮으시냐 하면서 혹시 뭐 여행을 오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살짝 하니까 손님도 자기 이제 여행으로 서울에 왔는데 참을미 때문에 토를 했다,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그냥 손님을 안심시켜 드릴 겸 괜찮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아니고 그냥 손님의 여행의 첫날이 행복하시길 바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손님도 참 감사해 하면서 만족해서 나갔다, 이런 식으로 정말 완전 구라를 쳤죠. 이런 손님 전혀 없었고요. 경험도 안 해봤고요. 저희 다행스럽게도 저희 매장에서 토한 손님도 없었어요. 근데 뭔가 하나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기억에 남는 손님이 없는 걸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어 썼던 거였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냐, 너 정말 대처를 잘했구나 라고 하면서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너의 장단점이 뭐냐 라고 물어를 보시더라고요. 장점으로는 나는 일을 굉장히 빨리 배우고 이지고잉하고 아웃고잉한 사람이다. 그래서 친화력이 좋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진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책임감이 강하고 또 일하는 나 자체를, 나의 모습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일을 빨리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을 한다. 일을 잘하는 내 모습이 좋으니까. 처음에는 배울 때는 약간의 실수가 있겠지만 나에게 조금의 시간만 준다면은 너의 멤버들과 최고의 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는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가 나의 마더 랭귀지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도록 하겠다. 일하는데 필요한 용어들은 내가 바로바로 익힐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되게 자신있게 말했어요. 저는 근데 그지 같은 말로 자신있게 말했는데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그 언어적인 거를 단점으로 얘기하면서 만약에 제가 소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도 했을 텐데 오히려 되게 당당하게 말하니까 뭐 카페 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말 쓸 거 없다, 괜찮다 하면서 되게 오히려 감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일에서 얘기했던 출퇴근에 관련된 거를 얘기를 했죠. 우리 오픈이 5시인데 너 괜찮겠냐?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좀 멀리 살고 버스를 타더라도 6시 반에 매장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 타임시트를 6시 반부터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마감으로 준다 그러면은 나는 항상 그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으며 절대로 무단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뭐 빠질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단 한 번도 일할 때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서는 그 5시 반이 아니라 6시 반으로부터 정해준다면은 그 시간 안에서는 난 항상 100% 지킬 것이다. 이거는 자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정 급하다면,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난 우버라도 타고 오겠다. 이렇게 좀 적극성도 같이 어필을 했습니다. 또 물어봤던 게 왜 여기서 일하고 싶냐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실제로 캐나다에 왔을 때 제가 그때는 스벅이 한국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던 스벅이 캐나다에 왜 있지? 하면서 막 시켜 먹었던 그 가물가물한 기억이 있거든요. 솔직히 자세하게는 생각 안 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 영어도 못하고 뭐 아무 말도 못하는 꼬맹이였는데 저를 위해서 그 직원이 사진을 보여주가면서 나에게 메뉴를 추천을 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메뉴가 너무 맛있었고 지금까지도 채로 먹고 있다. 그게 자바칩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좋은 기억이 20년이 넘도록 지금 내 마음속에 품어져 왔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기억을 주고 싶다. 그리고 그게 스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이 왜 나를 뽑아야 되냐? 어떤 점이 잘 맞을 것 같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영어 잘하는 자국민 캐네디언 애들 냅두고 걔네들도 막 못해서 안달이라던데 뭐하러 외국인 1년짜리 2년짜리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을 쓰고 싶겠어요. 나의 능력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러 커스터머 서비스를 해오면서 그 실력을 키워왔고 특히 카페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했다. 진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배우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느낀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 항상 힘이 되고 누군가 나로 인해서 만족스러워하면은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 또 내 업무 파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업무 파악도 빠르게 하는 편이다. 그래서 같은 코워커들이 나랑 일할 때 만족도가 높았었다. 이러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면접 안 보는데 캐나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조건 자신감 있게 최대한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왜 너희든 나를 뽑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아싸구나 했죠. 왜냐면 준비했던 게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스벅을 좀 찾아봤었는데 그때 이제 올 검정 바지에 진짜 하얀색 줄 하나 없는 올 검정 신발이 디폴트 값이라는 거를 좀 들었었어요. 아닌 매장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그때 입고 갔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여주면서 봐라, 나 지금 이미 스벅에서 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나는 신발하고 바지를 이렇게 이미 챙겨왔었으며 한국에서 바지만 검정색 바지만 4개를 가져왔다. 나 그냥 너가 바로라도 나 뽑아주면은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이 9시 갖춰줬다. 그리고 나는 지금 캐나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나의 시간은 다 너 거다. 네가 어떤 타임 시프트를 주든 나 상관이 없다. 그냥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매니저분이 엄청 웃으면서 나 당장이라도 너 뽑고 싶다. 너 진짜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장 뽑아주면 난 너무 좋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다른 매니저랑 그래도 얘기를 해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스벅 면접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합격 문자를 받았어요. 지금 사실 일하고 있는 데는 스타벅스는 아니고 그 개인 카페예요. 근데 좀 만족도가 이미 있던 상태에서 스벅은 면접을 보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스벅을 할 생각은 없는 상태로 면접을 봤던 거죠. 왜냐면은 준비했던 그 스벅 전용 인터뷰가 아깝잖아요, 안 써먹기. 그래서 그것도 해보고 또 이제 나도 좀 영어로 잡 인터뷰를 최대한 많이 겪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스벅은 인터뷰를 보러 갔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했고 저는 떨어지면 뭐 어때 하면서 그냥 신나게 영어 한번 쓰고 오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갔다 보니까 좀 덜 떨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대화도 편안하게 했고 좀 유머러스한 부분도 나왔고 그런 면을 또 거기 매니저분은 사실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운이 좀 좋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밴쿠버 뭐 일 구하기 힘들다, 잡 구하기 힘들다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또 다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막 무슨 100군데, 200군데 지원해도 안 된다라고 말들 하는데 보통 그렇게 100군데, 200군데 지원한 사람 중에는 직접 레주메를 돌리러 가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없어요. 막 흔하다고들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레주메를 꼭 돌리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카페뿐만 아니라 저처럼 좀 진짜 뜻밖의 인연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킵해놨다가 나중에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 지금 여기 개인 카페에서 일한 지 2달 정도 아니지, 1달 반 정도 됐거든요. 4월 초부터 일했으니까. 근데 저번 주에 스벅에서 한 군데 연락 왔었어요. 제가 레주메 직접 돌리는 데 중에 하나. 하지만 지금 구하고 있다. 근데 혹시 관심 있냐? 라고 연락 왔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답장했죠. 아, 미안하다. 나 지금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데가 있다. 라고. 그러니까 꼭 적극성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은 어쨌든 일은 다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러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인터뷰 정도는 좀 외우거나 아니면 익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도 모든 문장을 다 외우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말해야 되는 특정 단어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성격이나 경력이나 아니면 이런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단어들은 꼭 익혀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조금 틀리고 말을 어버버 하더라도 아, 얘는 나랑 의사소통이 되네? 라고 하면서 언어적인 부분을 좀 배제시키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를 봐주셨었고, 그 매니저들도 생각보다도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거든요.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빨리빨리 배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주메를 드롭했을 때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절대 좀 제발 그냥 Are you hiring? 하면서 무작정 레주메를 들이밀지는 말아주세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가가지고 그냥 줄을 섰어요. 손님처럼. 그러다가 이제 제 차례가 되면은 뭐 Hi, how are you? 라고 하면은 그쪽에서도 Good, thanks, how are you?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저도 그냥 Good 하면서 그때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 거죠. 뭐 I was wondering if I can talk to the manager? 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딱 눈치를 채요. 왜냐면 내가 레주메 들고 있고 매니저랑 대화하고 싶으면 뻔하죠. 뭐 웃으면서 뭐 레주메 돌리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그 진짜 매니저 바로 데려와 주거나 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레주메 주면서 I'm interested in working here 이러고 슬쩍 막 웃으면서 주는 거죠. 그럼 웬만해서 받는 사람들 다 좋아해주고, 또 심지어 거절한 데들도 있어요. 근데 거절하면서도 응원해줬어요. 저. 아, 굿럭 하길 바란다. 너가 꼭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응원도 잘해줘요. 여기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레주메도 그냥 돌리세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캐나다까지 어쨌든 오셨으니까 너무 그 한식 레스토랑 집이나 스시집만 찾지는 마시고 좀 카페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도 한번 지원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게 상당히 재밌고 만족도가 높거든요.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이 전부 캐나디언이라는 점이에요. 로컬 사람들이라는 점. 왜냐면은 여기 문화도 잘 알고 영어에 망설임도 없으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스몰톡 같은 거를 주도를 해주고, 그 친구들이 쓰는 말들을 들으면서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라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로컬 문화에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를 사커 모임에 초대를 해줘가지고 축구 클럽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진짜 100% 그냥 여기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놀려고 만든 클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인이 들어가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로컬 사람들하고 친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로컬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왕이면은 일을 해보는 게 캐나다 월까지 와서 가장 좀 보람있고 뜻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타도 많이 와요. 왜냐면은 내가 조금만 더 공부했었으면은 이 정도는 말을 했을 텐데 싶은 것도 또 진짜 많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못하나? 바보 같을 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재밌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모두 좋은 잡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 레주메 작성법 같은 경우도 한번 제가 찍어볼까 해요. 제가 레주메만 돌린 게 아니라 레주메 뒷장에다가는 커버레터들도 꼭 같이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커버레터도 버전을 3가지로 만들어서 뽑았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들 좋은 잡 구하시길 바라면서